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스시유리라고 하는 스시야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에르메스 그릇에 스시를 준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진 곳인데 한번 그릇도 구경을 해볼 겸 호기심에 방문했고요. 원래 에르메스 그릇을 구입을 하려고 계획하던 중이어가지고 한번 구경 삼아 가던 곳이고, 사전 정보는 전혀 없었는데 블로그 리뷰나 유튜브 리뷰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시야만 전문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여기 셰프님이 어디 출신이어서 어떤 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가던 곳만 가고 또 스시야만 집중적으로 가는 건 아니어가지고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에르메스 그릇에 주는 곳이라고 하니까 조금 좀 젊으신 셰프님이 아닐까 싶었는데, 방문해보니까 역시 젊은 셰프님이시더라고요. 에르메스 그릇뿐만 아니라 주류 메뉴판도 루이비통 제품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첫인상으로 느껴졌던 거는 조금 겉멋이 많이 들었다. 음식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기물에 많이 화려함이 돋보여가지고 조금 불안한 마음에 식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불안한 이유가 기물에 신경을 많이 쓴 것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물이 좋고 뭔가 이런 걸 떠나서 명품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뭔가 다른 부분에 조금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나온 스타터로는 컬리플라워 스프에 무늬하고 구운 브로콜리가 올라갔고요. 저 벚꽃 모양 숟가락은 컬리플라워 스프를 떠먹으라고 주신 거더라고요. 자, 여기서 저는 첫 번째 실망. 물론 이쁜 식기가 주는 아름다움은 손님과 그리고 요리사로 하여금 굉장한 기쁨을 주는데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숟가락이 숟가락답고 그 이후에 이뻐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또 젓가락이 젓가락답게 어느 정도 길이를 유지해야 되지. 아무리 이쁘다고 해가지고 담배개비만한 길이의 젓가락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숟가락도 적어도 스프를 펐을 때 퍼지고 또 제가 입안으로 넣었을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모양은 이쁜데 그 꽃잎 사이로 다 스프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냥 차를 타 마시거나 커피를 타 마시는 티스푼 정도로는 적당하겠지만, 제가 이 컬리플라워 스프를 숟가락으로 떠먹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기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자, 물론 이쁜 거 좋아요. 좋은데 적어도 숟가락이라면 숟가락의 역할은 하되, 그리고 이쁨이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로지 이쁜 걸로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먹기 불편했고 그냥 후루룩 마시게 됐습니다. 셰프님이 떠먹는 게 아니라 후루룩 마시는 걸 의도하신 거라면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지만, 보통의 손님들은 저렇게 숟가락이 올라와 있으면 떠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조린 문어 위에 간장하고 식초로 만든 젤리, 그리고 미역하고 와사비, 그리고 잘게 썰 레디쉬가 올라갔는데요. 아주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다른 리뷰를 봤을 때는 와사비를 생와사비를 갈아서 쓰신다고 했는데, 약간 저는 폐가사비 같은 그 텁텁한 그 녹말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따로 조금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계속 먹어보니까 좀 텁텁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았던 녀석이었습니다. 차갑게 나왔던 안키모였고요. 위에는 아나고에 올라가는 좀 달큰한 간장 소스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유자 제스트를 조금 뿌려주셨는데 생각보다 향이 진하진 않았고, 안키모도 기름진 맛은 굉장히 좋았는데 안키모 그 특유의 조금 녹진한 맛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간장 향이 조금 세가지고 그런가 식자재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이 돋보이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그냥 좀 무던한 이런 디시였어요. 스시야 안에 조명도 좀 어둡고 그래가지고 나름 그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느낌으로 저렇게 밀어넣기 한번 찍어봤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중압조개로 끓인 스이모노고요. 저렇게 매생이가 올라가 있는데 맛은 좋은데 비주얼적으로 조금 저는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좋아하진 않습니다. 스이모노는 향이 굉장히 좋았고 중압조개도 쫄깃쫄깃하니 아주 좋았어요. 중간에 나온 구운 관자를 저렇게 김에 싸주셨는데, 조금 독특했던 건 보통 전담하시는 셰프님이 뒷주방에서 구워주신 거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주시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한테 스시를 쥐어주시는 셰프님이 아닌 다른 셰프님이 오셔서 김에 쌓은 관자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방식이 좀 독특하다 이러면서 먹게 됐습니다.
맛은 좋았고 평소에는 우니랑 같이 먹었는데 관자만 먹어가 조금 심심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민물장어인 운하기고요. 저렇게 솔잎 위에 구운 장어하고 와사비랑 매실절임을 따로 이렇게 내주십니다. 플레이팅이 굉장히 이쁘죠. 약간 가이세키 요리 같은 느낌도 나고 플레이팅은 굉장히 이뻤습니다. 운하기는 흙내는 전혀 안 났는데 이게 양념을 잘 하셔서 그런 건지 흙내는 전혀 없었고요. 저 매실절임도 괜찮았는데 와사비가 저희가 스시랑 먹는 와사비랑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걸 내주셨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쭤봤더니 다른 제품을 쓰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보는 이 와사비하고 똑같은 제품이 아닐까 싶었는데 조금 맛이 달라가지고 셰프님께 여쭤봤더니 다른 와사비라고 하시고 뭐 함량이 뭐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봐서는 생와사비가 아닙니다, 뭐 폐가사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함량이 다르다고 하신 걸 봐서는 기존에 쓰시던 와사비도 폐가사비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제가 정확히 뭐 신의 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생와사비가 아니고 폐가사비입니다 라고 찝을 수는 없지만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SNS를 봤을 때는 생와사비를 쓰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넘겨 짚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폐가사비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다른 와사비를 주셨고 조금 의아한 마음에 먹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왜 그러셨는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를 담당하신 셰프님이 분명히 다른 제품의 와사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고튀김인데 까치복이라고 하셨는지 어떤 복이라고 하셨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잘 살이 발라져 있었고 맛도 좋았어요. 근데 뭐 생선 튀김류는 저는 아귀를 먹었을 때 가장 맛있었는데 이 녀석은 무던했고 뭐 딱히 맛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맛이 없지도 않았고 그냥 생선 튀김이라면 갖춰야 될 거는 다 갖췄습니다. 츠마미는 전체적으로 훌륭한 수준입니다. 첫 스시로는 줄전갱이가 나왔고요. 네타를 다 썰어놓고 이렇게 채반 같은 거에 다 받쳐놓고 세팅을 한 다음에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기억을 되짚어보면 미들급에서는 종종 그런 곳이 있었고 하이엔드에서는 그때그때 썰어내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세팅을 쫙 하신 다음에 하시더라고요. 샤리의 느낌은 밥도 따뜻했고 산도나 간기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 마지막에 느껴지는 그 간기에서 약간 좀 찝찝한 맛이 많이 났습니다. 간이 셌던 건 아닌데 조금 찝찝한 맛이 오래 남아가지고 그 소금기가 적당했나 이거는 조금 제 기준에서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찝찝한 느낌이라는 게 왜 국이나 이런 걸 먹어보면 소금을 넣어가지고 짠 게 아니고 간장이 보통 레시피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느낌? 그 간장 짠맛처럼 약간 좀 끝맛에 느껴지는 그 찝찝한 맛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능성어가 나왔는데 보통 광어를 주시는데 이곳은 독특하게 능성어를 주신다 하더라고요. 겉에는 살짝 숯으로 지지셔가지고 불향을 좀 살렸는데 딱히 특색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광어가 훨씬 맛있었던 것 같고 다금바리카 생선이라고 하셨는데 딱히 그 매력이 돋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빵어고요. 기름기는 조금 덜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방어를 생각한다면 기름기는 좀 덜하긴 했는데 찰기는 아주 좋았고 한 6월에서 8월달 산란기를 제외하고는 딱히 제철이라고 불리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어를 생각하시고 겨울이 아닌 시즌에 제빵어를 먹으면 뭔가 제철이 아닌 것 같은데 딱히 상관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악감이고요. 찌게 돼 있는 간도는 참 좋았는데 피맛이나 산미는 조금 약했고 식감도 조금 흐트러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조금은 실망스러운 녀석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게 아니라 좀 흐트러지고 약간 이렇게 퍼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사이즈는 영상에서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통 먹는 햄버거를 빅맥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건 불고기 버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조금 작은 니길입니다. 방금 먹은 아까미에서 나온 이물질인 것 같은데 가끔 아나고를 먹으면 가시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저렇게 무슨 쌀에서 나온 건지 약간 돌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스페인산 생참치라고 하셨고 주도로였던 것 같은데 맛은 기름기는 굉장히 높았는데 그 참치 풍미는 조금 약한 녀석이었습니다.
해동 참치가 아니고 보통 생참치를 들여오시는 업장에서는 생참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딱히 생참치라고 해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제일 워스트였던 갑오징어, 뭐 워스트 중에 하나였던 갑오징어였는데 유자 제스트도 너무 많았고 소금을 뿌려주셨는데 소금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니기리 하실 때도 저희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 5개를 한꺼번에 주신 다음에 내려놓으시고 소금도 한꺼번에 뿌리시고 유자도 한꺼번에 뿌리셨는데 제 쪽이 유난히 뭉친 건지 소금 향도 너무 많았고 유자 향도 너무 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짰고 유자 향도 너무 진해서 약간 향수를 많이 뿌린 사람하고 마주한 느낌이었어요. 향수 뿌린 그 사람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었지만 그 사람 향수 냄새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했더라? 이게 기억이 안 날 정도의 강한 향이었습니다. 고등어 초밥이고요. 초절임한 고등어를 저렇게 니기리 해주셨는데 봉초밥이 아니라 이런 스타일로 내주시더라고요. 이 녀석도 굉장히 별로였는데 비린맛도 좀 강했고, 그러니까 잡지 못한 비린내 느낌이 많이 났고요. 이 식초에 초절임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조리 용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식초에 절여놓게 되면 산에 의해서도 이 고등어가 익거든요. 표면이 조금 이렇게 익은 모양으로 잡히는데 이날은 그게 좀 과했던 것 같기도 하고 건져내신 지 조금 되신 건지 표면이 좀 말라 있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선구이 먹을 때 얇은 부분이 오버쿡 돼가지고 조금 타거나 되게 딱딱하게 먹는 고등어를 드셔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질기고 그 부분이 씹는 와중에도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불쾌한 식감을 남겨줬습니다. 저는 비린 걸 굉장히 잘 먹는 편인데 제 기준에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조금 비렸다 하는 것들은 고등어 특히 뭐 전어나 이렇게 비린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바로 다음에 나온 녀석은 전어 초밥인데요. 성향이 조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식의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먹는 사람 입장에서 고등어랑 전어 맛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녀석도 초절임을 한 거고 숙성을 좀 한 거기 때문에 비린 맛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산미도 있을 건데 방금 고등어를 먹고 이 녀석을 먹으니까 굳이 같이 붙여놨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간중간 다른 녀석을 섞었으면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았을 텐데 이 녀석도 조금 굉장히 비렸고 원래 전어초밥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먹기 힘들었거든요. 비린 맛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근데 요걸 그나마 좀 떨어뜨려 놨더라면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요건 조금 배열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조개였고요. 이 녀석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반으로 갈라서 주셨다고 했는데 이 칼질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었고 식감도 너무 좋았습니다. 맛은 그냥 피조개 초밥 맛입니다. 이 녀석은 북방조개고요. 피조개 바로 다음에 나왔는데 요것도 조금 떨어뜨렸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맛은 피조개에 비해서 조금은 부드러운 맛이고 피조개가 조금 서걱서걱 약간 조금 어슷 약간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어슷어슷은 썰기인데 아무튼 이게 약간 과일 씹는 느낌이라면 이 녀석은 굉장히 부드러운 젤리 같은 텍스처를 줍니다. 우니 구남이고요. 저는 네타를 다 저렇게 세팅을 해놓고 주시기 때문에 네타가 다 소진되고 나서는 초밥 할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스턴산 우니라고 하셨는데 사실 보스턴산은 처음 먹어봤는데 화면에 비춰진 것처럼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우니 뭐 군내가 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그 녹진한 맛은 조금 떨어졌고요. 사실 이날은 이것보다 더 문제였던 거는 김이었습니다. 아까 관자 구운 거 김에 싸주셨을 때랑 같은 김일 겁니다. 보통은 같은 걸 쓰시니까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바삭했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질겼어요. 그러니까 김이 조금 저렴한 녀석이어가지고 그 향도 좀 약하고 좀 얇아가지고 이렇게 푸석푸석 부서지는 느낌이 있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조금 두꺼웠어요. 김도 굉장히 좋은 녀석을 씻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리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건지 수분기를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서 입안에 넣었을 때 김이 너무 질겨가지고 같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입안에 오래 남아 있었고 질긴 김이다 보니까 입천장이랑 볼에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처리하느라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 과정에서 실수라고 보긴 좀 그렇고 뭔가 집중이 잘 안 된 느낌이었어요. 저희 말고 3명이 더 있어가지고 총 5명이서 식사를 했는데 셰프님 한 분이 혼자서 담당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타도 이렇게 한꺼번에 썰어가지고 이렇게 채반에 올려놓고 쓰셨는데 사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혼자서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보고 뭐 완전 하이엔드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당당하게 요구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네타를 그렇게 썰어놓고 쓰시는 게 바로바로 썰어내시는 것하고 크게 퀄리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단지 손님이 왔을 땐 조금 기분 차이는 있겠지만 암튼 5명을 혼자서 커버하시는 것 때문에 우니구남 마르시는 거를 제가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아마 제가 했던 거는 맨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좀 수분기를 많이 머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이 굉장히 질겼고 저희 와이프 것도 질겼고 그래서 입안에 계속 불쾌한 텍스처를 줬기 때문에 이 녀석도 조금은 집중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니 자체가 엄청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맛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괜찮았습니다. 보스턴산은 처음 먹어봤는데 색깔이 좀 거무튀튀한 것 말고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홋카이도산에 비교할 건 아니고요. 아마에비고요. 단새우 3마리를 저렇게 이쁘게 올려주셨고 위에는 새우 이렇게 볶은 거를 올려주셨는데 또 소보로처럼 뭐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이 녀석은 굉장히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점심이 8만원인데 가격 대비 양은 적당하거나 조금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나왔던 장국은 염도가 조금 셌던 것 말고는 괜찮았고요. 저희 말고 다른 손님들이 요청하신 김에 저희도 금태구이를 조금 얻어먹게 됐습니다. 원래 코스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던 녀석인데 셰프님이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구워주셨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시기에 조회가 깊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요날 먹었던 금태구이에서는 그 위스키의 불쾌한 맛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그 진한 알코올 향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해야 되나? 의뢰 위스키라고 하면 되게 그윽한 오크 향이 느껴지고 뭔가 진한 맛과 깊은 알코올 향미 이런 게 중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독한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 독한 술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향이 미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식에서 어떤 이 금태구이를 구우실 때 뭐 그전에 숙성하는 과정에서 입혀졌던 건지 제가 조리 과정의 전반적인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조금 불쾌한 향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방문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일식의 조리가 깊으신 분들이 아신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향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불편하게 먹었는데 기름기는 좋았고 겉에 껍질도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익었습니다. 아까 이까랑 워스트 1, 2를 다퉜던 아나고고요. 뭐 스타일은 좀 바삭하게 구워주시는 녀석인데 소스가 적어서 그랬는지 아니 원래 원자재 문제였는지 흙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중간에 씹다가 삼키지 않고 셰프님 몰래 뱉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뱉어내고 싶었는데 사실 스시야 가셨던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셰프님이 바로 앞에 계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먹기 불편하더라고요. 흙냄새가 너무 많이 났고 역대 먹었던 안하고 중에 가장 흙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씹지 못하고 저는 뱉어냈고 와이프는 뭐 그냥 먹었습니다. 교쿠도 그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너무 차가웠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꺼내놓으셨다가 어느 정도 상온에 맞춰서 먹게 되는데 너무 차갑다 보니까 씹어서 이가 들어갔을 때 약간 찬기가 확 느껴져가 조금 별로였고 당도라든지 그 교쿠 향도 전반적으로 수치가 좀 낮은 느낌이었습니다. 디저트로 나왔던 모나카고요. 안에는 녹차 아이스크림이 들어갔고 팥 앙금이 밑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오늘 식사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녀석이 아닌가 싶어요. 모나카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이 바삭바삭한 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런 바삭바삭함이 아까 제가 먹었던 우니구남에서 느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라도 혹평이 불편하신 분들은 총평을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삼성동 스시유리 총평입니다. 요리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음식점을 디스하는 게
참 불편하긴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과 생각이고 타인의 의견이나 위탁이 있는 혹평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녀왔던 스시야 중에는 제일 별로였고요. 외식한 기업 중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에르메스 쇼룸에서 초밥 만들기라는 쿠킹 클래스에서 오마카세를 즐긴 것 같았어요. 물론 뭐 그런 쿠킹 클래스는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 가봤다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전반적으로 오마카세라고 불러야 하는 게 맞지만 제가 다녀온 오마카세들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모자란 느낌이었습니다. 츠마미의 구성이나 맛은 좋았어요. 차라리 이곳이 가이세키집이나 가포 요리를 하는 곳이라면 아주 좋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먹었던 10피스 내외의 스시 중에 만족했던 녀석들보다 만족하지 못했던 애들이 훨씬 많았고 그중 몇몇은 정말 별로였습니다. 이곳에 재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에르메스 그릇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저만 해도 그러니까요. 이게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스시야에서 홍보로 내놓는 게 셰프의 경력도 맛도 아닌 명품 그릇이다? 사실 이거 제가 조금 빨리 캐치했다면 방문을 안 했겠지만 뭐 이미 늦어버린 건 어쩔 수 없겠네요. 음식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고 음식 외적인 부분도 5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식기가 갖춰야 될 기능적인 부분에 충실하지 못한 스푼이며 에르메스 그릇이나 루이비통 메뉴판이 식사 내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음식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조리모를 쓰지 않고 세팅된 머리로 니기리를 하시는 셰프님도 처음 뵀을 때는 좀 마음에 걸렸고 세팅된 와사비와 츠마미에 나온 와사비가 다른 제품인 것도 사실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뭐 이물질이 나온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먹은 아나고에서도 흙내가 나는 것도 그렇고 가시가 나왔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젊은 셰프님들이 손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정말 실력있고 젊은 어느 셰프님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이라면 더욱 그럴 거고요. 저만 해도 이번 방문 이후로 너무 젊은 셰프님들이 운영하시는 곳이라면 방문을 고민해볼 정도입니다. 그분이 창업하시고 가게를 여신 이유가 뛰어난 실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주장이 너무 강해서 조직 생활이 아닌 자기 살림을 꾸린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식사였고 주변 지인들에게는 추천을 안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방문하시는 걸 추천을 안 드리지만 에르메스 그릇이 궁금하시다면 방문해 보시는 걸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배부르게 먹고 왔고요.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총평을 하는 동안에도 셰프님께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손님으로서 그리고 또 같은 직업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